청약에만 베팅을 하겠다라고 해서는 5년 내에 10억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이분은 이제 무주택자로 회사 근처 원룸에서 월세 1천에 50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월급은 250만원 정도인데 생활비, 월세, 보험 등으로 쓰게 되면은 190만원 정도를 쓴대요. 그래서 한 달 저축은 60만원 정도가 한계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금액은 현금 1천만원, 청약통장에 600 정도가 있다. 지금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을 그래서 지켜보면서 청약을 도전해 볼까 합니다. 자산의 목표는 5년 내에 10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재무 상태를 보고 목표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시면은 5년 내에 10억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0대 초반의 무주택자인데 월급이 250만 원입니다. 월세를 1천에 50만 원에 살고 있는 거고요. 생활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쓰고 계세요.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부모님 용돈까지. 근데 재미난 게 보험에 무려 40만 원이나 내고 있어요. 종신보험 20만원, 변액보험 20만원입니다. 이 종신보험에 실비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고 사망보장도 있겠죠. 변액보험을 심지어 20만원까지 가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축액이 이제 60만원인 건데 보험을 저축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사실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60만원만 저축을 하고 있는데 5년 내에 10억 자산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재무 상태를 유지하면서 청약만 하면은 5년 내에 10억이 아니라 5천, 1억도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방향성을 해야 되느냐?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혼이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를 과감히 해지하는 게 맞습니다. 내 돈을 다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해지를 하시고요. 이런 실비보험이 한 1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요거 하나만 가입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직장에서도 커버리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실비보험이 요거를 확인해 보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실비보험을 또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 보험을 좀 해지하게 되면은 저축 금액이 60만 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생활비로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현금을 많이 저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험을 해지하고 저축액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약이 물론 좋긴 합니다. 근데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5년 내에 10억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서울의 핵심지에 강남권에 로또급의 청약이 됐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이제 로또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거니까 거기에 베팅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좀 외곽 지역일 텐데 외곽 지역들에 나오는 청약의 분양가 자체도요 사실 낮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높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청약이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입주는 3년 뒤고요. 내가 이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다시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이상 걸리는 거죠. 근데 수도권 외곽지에 이미 분양가도 비싼 지역들을 내가 청약이 돼가지고 5년 뒤에 엑싯을 했는데 10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청약이 또 당첨이 되면은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주택을 또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 청약을 그냥 당첨되면 쭉 들고 가야 되는 거고 다른 자산을 내가 취득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년 내 10억이 목표라고 하면은 요 방향성도 맞지가 않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급매도 아니고요. 거의 급급매 수준의 매물들이 나오는데 이 가격들을 보면은 신축의 아파트인데 청약에 나오는 분양가보다도 싸요. 급급매가. 그러니까 요거를 잡는 게 훨씬 좋은 거고요. 수도권 외곽 지역에 보면은 분양권의 피 자체도 안 붙어 있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피도 있다. 그래서 요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셨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5년 내 10억 자산이라고 하면은 요거 주택 하나만 가져가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서울 내에 정비사업 구역을 한 채를 더 가져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런 조정장, 하락장에서 두 채를 저점에 딱 매수를 하고 다시 반등이 왔을 때 이 두 채 정도는 있어야지 5년 내 10억의 자산이 되는 거지 단순하게 지금 저축액도 60만 원이고 청약에만 베팅을 하겠다라고 해서는 5년 내 10억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최근에 보면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진다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빌라는 또 상승세에 있어요. 가격 저렴한 빌라로 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겠죠. 뭐 금리가 오르고 거주 비용이 오르니까 이런 기사가 최근에 발표가 됐죠.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2차로 26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4곳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해요.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원효로이고 자양동이고 이래서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역을 잘 찾아보시면은 적은 자본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1천에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한 달에 보험료를 막 40만 원씩 내는 것보다 요런 빌라를 아주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향후에 아파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재반등을 했을 때 엑시스를 해가지고 또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게 내가 5년 내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아타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런 보도자료가 쭉 나와요. 주소도 나오고 이렇게 지도까지 나옵니다. 관심 있는 지역들을 물건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임장도 가보시는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그냥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런 위기를 내가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물을 한번 보면은 매매가가 한 1억대 후반 정도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월세 50 내는 것보다 이런 데를 보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주변 시세를 보더라도 신축의 아파트들이 9억에서 10억이 넘어가는 지역이죠. 여기가 금천구 시흥동인데 교통의 호재까지 있죠.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5년 내 10억 혹은 뭐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는 시점입니다.